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행정사무관 조선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첫 번째 시간입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라 함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선거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선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은 22일, 그 외의 선거는 13일이라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자신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운동 방법은 크게 8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인쇄물을 이용한 방법,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는 방법, 자동차와 확성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언론 매체를 이용하거나 전화와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 대담 토론회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선거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인쇄물, 시설물,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인쇄물을 이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명함, 선거 공보, 선거 벽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후보자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함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배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명함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명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배부할 때는 한 장씩 배부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과 규격이나 배부 주체 등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주체는 후보자 외에도 배우자, 직계 좀비속과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의 경우와 후보자의 경우 명함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 명함의 배부 장소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호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찜질방, 백화점과 같은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유재산권이나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단독으로 선거 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꼭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계단에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명함은 직접 주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됩니다. 명함 배부 주체가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함을 자동차 유리문에 꽂아두거나 신문에 삽지 같이 하여 배부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선거벽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해서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건물에 첩부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그 외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홍보사항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께서 거리에서 모든 후보자들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선거벽보는 일종으로 작성해야 하고 규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자신의 사진 외에 다른 사람의 인물 사진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벽보는 정당이 주체가 돼서 실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벽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이 없습니다.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선거벽보에 거짓 사실이 게재되어 있거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선관위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관위는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 방법, 색상, 규격 등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벽보의 내용 중 학력, 경력 등 거짓 사실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받은 선관위는 거짓 사실임을 판명하게 되면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벽보와 관련해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요. 선거벽보를 찍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게 되면 선거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 공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 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의 경우에는 그 외에 전단형 선거 공보를 1종 추가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 않는 한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마음껏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선거 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하게 되면 선관위에서는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를 동봉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게 됩니다. 선거 공보에 게재되어야 하는 내용 중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반드시 게재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 공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선관위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선거 공보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어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해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게재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상황입니다. 후보자,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각 재산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한 딸과 외조무부, 외손 자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역사항도 기재해야 하는데요. 후보자와 직계 존비속에 군별, 계급, 복무기간, 복무 분야, 병역 처분 사항과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금 납부 상황에 대해서 기재해야 하는데요.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은 죄명과 그 형, 그리고 확정 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는 정규 학력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법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올바른 정보를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학력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대해서 오인해서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규 학력이란 정식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의미합니다.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를 말하는데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을 졸업하거나 수료하거나 재학 중이거나 중퇴한 학력 등을 말합니다. 학력을 게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력을 게재하는 방법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졸업하지 않고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대학교 수학과 1년 중퇴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교육 과정명, 수학 기간, 취득 학위명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최종 학력과 외국 학력은 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해서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비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비정규 학력이란 정규의 교육 과정이 아닌 학력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대학교 최고 관리자 과정과 같은 이력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비정규 학력에 해당되는데 이를 금지하는 취지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해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이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 공약, 그리고 재산, 병역, 납세, 정가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함께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후보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거 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은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과 읍면동마다 한 매씩 게시할 수 있는 거리 게시용 현수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은 자신의 기호, 성명, 학력, 경력, 홍보 슬로건 등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노출하기 쉬운 매체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선호하는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먼저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전부 덮을 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시죠? 이처럼 선거사무소 현수막에는 수량이나 크기나 규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벗어난 장소에는 게시할 수 없고, 현수막에 유명 인사와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명 인사와 실제로 사진을 함께 찍었다면 그 활동사진은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강사를 외래 교수로 포기한 경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거리 게시용 현수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 게시용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해야 하고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습니다. 거리 현수막에는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을 가리거나 신호등, 안전 표지판을 가리는 방법으로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도 금지됩니다. 또한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담장이나 입구, 그 내부에 내걸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거리 게시용 현수막에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 등을 2번씩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현수막의 도안을 여러 번 변경해서 교체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의 이동 게시는 선거일에는 제한됩니다. 또한 읍면동마다 한 매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수막 2장을 앞뒤로 볼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제작해서 한 장의 현수막처럼 사용하는 것은 일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입니다. 다음은 법에 위반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천이 아닌 비닐 재질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천으로 제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 위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개의 읍면동에 2매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법에 위반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띠 등 소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사무원들이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이 표시된 같은 모양과 같은 색깔의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쓰고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다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어깨띠나 소품은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 등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소품에는 어깨띠,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등이 있는데요. 어깨띠의 길이는 240에 너비 20으로 법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윗옷은 3만 원 이내로 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티켓 등 그 밖의 소품은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이면 됩니다. 여러분, 동물 모양의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마스코트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후보자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주체는 후보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과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만 배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는 일종으로 작성할 수 있고 후보자가 자신의 사진, 경력, 학력, 성명, 기호 등을 표시해서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모든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일제히 첩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물 사진은 게재할 수 없죠. 그리고 선거 공보는 일종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거 공보입니다. 선거 공보는 책자형 선거 공보 일종을 작성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전단형 선거 공보 일종을 추가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 않는 한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선거 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하게 되면 선관위는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를 동봉해서 각 가정에 발송하게 되죠. 현수막은 선거사무소 현수막과 거리 게시용 현수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수량이나 규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리 게시용 현수막은 1000으로 제작해야 하고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게시해야 하고요. 읍면동마다 한 매씩 게시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후보자, 배우자, 배우자가 아닌 경우 직계 좀비속 중에 신고한 1명,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어깨띠 등 소품은 자원봉사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후보자의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자질, 인물 됨됨이, 정책,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지지하는 공약을 내건 후보자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